그럼 정기적금,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매번 넣었을 때 몇 년 후에 만기가 끝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럼 이제 매달 같은 돈을 넣을 거 아니야? 그죠? 매년 초에 A씩 적금하자. 단어는 만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초란 말이 있고 매년 말이 한 말이 있거든. 근데 매년 초만 나올 거야. 왜냐면 매년 말은 거의 대부분 할부란 말이야. 매년 초만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A1씩 적금을 넣을 겁니다. 몇 번? N번 넣을 거야. 연이율을 R만큼 준다고 치고 우리가 복리 계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매년 초에 A씩 N번 적금하면 년이니까 N년 후거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매년 초에 넣는다는 이유가 1년 1월 1일 날 내가 처음으로 돈을 입금했어요. A1. 이해돼? 네. 1년 후가 지나서 2년 1월 1일이 되었다고 치자. 맨 처음 넣은 돈 A는 이자가 붙어요. R만큼의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R만큼의 이자가 붙으면 원리 합계는 뭘 곱하는 거였냐면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게 R만큼의 이자가 붙은 원리 합계였지.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돈이 1년을 지나면 1 더하기 R이 곱해지는데 이 곱한 행위가 R만큼의 이자가 붙은 원리 합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해? 내가 정기적금이니까 2년 1월 1일 날 돈을 넣지. 그리고 실제로 네가 1년 1월 1일 날 넣은 돈이랑 2년 1월 1일 넣은 돈을 합쳐서 보지 않아.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시스템상에는 돈이 더해지는 거지만 따로따로 다른 통장에 들었다고 생각해도 돼. 이때 든 돈이랑 이때 든 돈이 이자가 다르게 계산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3년 1월 1일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몇 번부터? 두 번부터. 이자 한 번 붙는 게 곱하기 1 더하기 R이니까 두 번 붙었지? 작년 거는 한 번 붙어요. 또 뭐에 넣어? A1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N년 후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N년 1월 1일이 됐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N 빼기 1번 붙는다? 왜냐면 하루 1년, 2년, 3년 몇 번 건너뛰었으니까 1에서 N까지는 N 빼기 1번 건너뛴 거야. 그 전년도에 든 건 2년 1월 1일에 든 건 들부터 이렇게. 그럼 쭉쭉쭉 가서 또 뭐해? N년 1월 1일 날 돈 A1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래야 N번의 돈을 닫는 거지. 그럼 매년 초가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N년 1월 1일 날 마지막 돈을 짜나 넣었어. 맞아? 그러면 내 돈 넣었잖아. 돈 왜 넣어? 이자 받으러 넣는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 넣은 돈을 넣고 바로 찾으면 이 돈은 이자가 안 붙잖아. 그럼 이거 왜 넣어? 늘 이유가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넣은 돈을 넣고 1년 뒤에 찾는 거야. 마지막에 N년 1월 1일에 돈을 넣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찾는 게 뭐냐면 N년 12월 31일에 찾는 겁니다. 즉 1월 1일에 넣고 만기가 12월 31일이면 1년치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야 맨 마지막 넣은 돈이 1년치의 이자가 붙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겠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맨 마지막 넣은 돈을 넣고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 넣은 돈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었지. 왜 안 붙어? 말에 넣으면 말에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안 붙는다고. 그렇죠.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는 이거라고. 그러면 그 1년 전 거는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지. 맞아요? 네. 한 번 이제 더 붙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에 n번 붙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건 결국은 내가 이 마지막 돈, 이 마지막 N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 돈 전체 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등비 합으로 계산하자라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그럼 얘가 초항이야. 초항이 얼마야? A. 얘.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초항이란 말이야.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요. 나 어떻게 곱해지고 있어? 공비가 뭐야? 공비는 지금 계속 1 더하기 R이 곱해지기 때문에 공비 1 더하기 R인 거지. 네. 항 개수는 나 돈 몇 번 넣었어? N번. 항 개수 N개겠지 이렇게. 그러면 SN 내가 찾고 싶은 이 등비 합은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 공비 항 개수만 딸 수 있으면 등비수 합공식 1 더하기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빼기 1일 거야 이렇게. 맞아? 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야 도대체 뭐가 초항이고 뭐가 공비고 뭐가 항의 개수만 알면 된다고. 이 세 개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연율 5%니까 R은 100분의 5 0.05야 복리 정기적금 매년 초에 2만원 원금이 2만원이거든 10년 후 연말이니까 N이 뭐야? N이 10이야 10번 넣겠다고. 그렇다면 나는 초항 공비 항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건데 초항은 원금에 이자가 초에 넣으면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이란 말이야. 네. 2만원에 이자가 한번 붙은 R이 0.5니까 1.05 5% 이자가 붙은 얘가 초항인 거야. 그 다음에 그 곱하기 1.05 항의 개수가 얼마? 10개라고.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초면 원금에 이자가 붙고 말이면 안 붙어요.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원리합계는 다 찾았잖아. 공비 알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몇 승? 10승 빼기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그러면 내가 1.05에 10승이 궁금한데 줬지? 넣어버리면 0.05 곱하기 분의 계산하면 이거 2.1인가? 이거 얼마니? 1.6289 빼기 1이야 이렇게. 0.05 분의 2.1 곱하기 0.6289야.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네. 몇 개 띵겨야 돼? 2개, 4개, 5개 띵겨야 돼? 그러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3개 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게 내가 받는 원리 합계요인 거지. 연율 4% R이 0.04야. 복리 달리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죠? 매년 초입니다. 10만원 원금이 10이야 10년 후 돈도 10번 넣어요. 그죠? 네. 그럼 초항이 얼마라고? 초항은 원금 10만에다가 매년 초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붙은 거라고. 공비는 이율이야 이율. 1 더하기 이율. 항의 개수는 몇 번 넣었니? 10번 넣었잖아. 내가 찾고 싶은 S는 원리합계는 등비수 합공식 R 빼기 1 분의 초항 곱하기 R에 10승 빼기 1이니까 저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네가 하세요. 네.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수열의 합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SN이라는 표현이 있다. SN은 sum 더하고 싶어요. n개를.
즉 A1, A2, A3 쭉 해서 총 n개의 어떠한 수열의 합을 우리는 S에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장점은 이뻐. Sn 그냥 n개를 더했다야. 간단하지. 그렇지만 정보가 굉장히 빈약해요. 정보를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합을 정의내려보자라는 거란 말이야. 디테일하게. 그죠? 디테일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알파, 베타, 감마는 ABC의 그리스어 알파벳이거든. 마찬가지 시그마는 SS. S의 그리스어 알파벳 시그마입니다. 결국 SNS. 그러면 스몰은 이렇게 써요. 6 눕혀놓은 것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것도 시그마 둘 다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그냥 대문자 S의 그리스어 버전인 거야. 그럼 얘를 시그마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수열의 합은 메인 단어는 시그마입니다. M을 눕혀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표현을 쓰면 시그마는 시작 K에 1부터 넣고 싶다. 어디까지? N까지. 어디다가? 일반항 AK에다가.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일씩 키워가면서 집어넣어서 다 더하고 싶어요 뜻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씩 커지면서 대입해서 다 더하고 싶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이면 중요한 점은 지금 K는 1부터니까 여기 K가 들어간 겁니다. 변수가 맞아야 돼요. K가 1이면 얘가 K인 거야. 그리고 결과가 N이거든. N까지야. 그럼 결과가 항상 N으로 나와야 되거든. 변수 KK 맞아야 되고요. N이면 N까지면 얘가 N에 대한 식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 결과는 항상 N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대입하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면 K1이면 A1 1씩 커져가니까 2이면 A2 A3 A4 쭉쭉쭉 어디까지? AN까지. 다음처럼 똑같이 A1부터 AN까지 합을 다음처럼 시그마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정보를 다 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다 더하기 표현을 다 썼잖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기본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다음 뭐 하지? 다음 친구를 시그마 표현해보재. 그럼 지금 합을 이쁘게 쓴 게 시그마라고 했잖아? 여기가 A1, A2, A3 이겠죠? 이게 n번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해보면 A1, A2, A3야. AN이 뭘까? 어떤 규칙이니?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 두 번째는 2분의 1, 세 번째 3분의 1이야? n번째는 n분의 1이야? 일반항 찾았죠? 그럼 얘가 n번째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총 1부터 n까지지? 맞아? 그럼 다음 친구를 시그마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와야 되는데 얘가 K니까 K에 대한 식이 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보통 일반항을 n으로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를 AK로 바꿔줘야 돼요. n자리에 K를 넣으면 다음처럼 K로 바뀌어. 왜냐면 여기 이미 n이기 때문에 겹쳐요 문자가. 그래서 AN이 n분의 1이면 AK는 K분의 1 여기다가 일반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부터 n까지 다음 일반항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다 더하고 싶어요. 다시 얘가 A1, A2, A3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수열이야? A1이 1, A3이 A2가 3, 1, 3, 5 이렇게 하는 게 뭐냐니까? 등차 수열이네. 총 얼마? 1, 공차 얼마? 2, 일반항 얼마? 2n 빼기 1이죠?
그럼 다음처럼 일반항 찾아주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돼, 식구가. 얘는 10번째 항이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나는 다음 수열을 1부터 10까지 10개 더했다 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항상 시그마의 근본적인 건 어떠한 더하기가 있으면 넘버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적어놓고 그 수열이 뭔지 알아야 돼요. 즉 일반항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스텝 1은 뭐 하는 거야? 일반항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를 때리면 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항상 스텝은 가장 기본 스텝은 일반항 찾고 시그마 때리는 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10번째 항까지고 일반항이 와야 되는데 일반항 있지만 얘는 N이잖아? 네. K를 바꿔줘야 된다고. AK 2K 빼기 1로 바꾸면 1이면 1, 2이면 3, 3이면 5, 마지막 10이면 10까지. 잘 맞죠? 네. 이해돼요? 네. 거꾸로 전개도 가능하다. 2K란 일반항에 1부터 5까지 넣지. 1이면 2, 2면 4, 6, 8, 마지막 5면 10이죠? 네. 마찬가지 마일의 K, 변수 잘 봐야 돼. KK야. 1이면 마일이죠. 1이면 제곱이니까 1이야. 네. 3는 마일, 1, 마일 맞죠? 네. 연습해볼까? 다음처럼 1부터 시작이 아니라 5부터 시작할 수 있어. 1부터 넣는 게 아니라 K에 목전을 해? 5. 그럼 5세제곱, 6세제곱, 7세제곱, 어디까지? 17. 엄청 5개 넣고 있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학의 성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5가지를 물어보는 게 성질이거든. 항상 무언가 새로 배우면 5개의 성질을 하는 게 수학이야. 대학교를 가더라도.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서가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이 5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그마는 몇 글자야? 세 글자? 3글자라서 성질이 3개만 돼요. 4번 노뇌입니다. 노뇌. 얘 약간 시그마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네. 시그마는 3글자라서 성질이 3개거든. 그러면 그 뒤에 그 다음 책 배우면 시그마랑 친구들이 급수랑 적분이야. 다 시그마가 들어있거든. 그럼 시그마 들어가면 항상 3개인 겁니다. 시그마, 급수, 적분 전부 다 더하기의 의미를 가져요. 더하기 친구들이 항상 성질이 3개야. 그럼 이제 미적분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극한 리미트거든. 리미트는 몇 글자야? 리미트 세 글자. 5글자입니다. 5개잖아. 아. 그래서 리미트는 몇 개야 성질이? 5개. 다 됩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다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1번 성질은 뭐냐면 시그마는 상수배에 대해서 분배 가능합니까?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CAK가 있다? 그러면 앞에 상수배부터 있죠? 상수배는 다음처럼 튀어나온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0이고 뭐라 할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BK가 20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AK랑 BK에 정확한 값을 주지 않고 그냥 합만 주고 있다? 맞아요? 네. 시그마의 상수배는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AK가 뭐니? 난 AK의 합이 원자인데 이 AK가 뭐니? 그러면 상수배인 C는 2는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다음처럼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니까? 줬잖아 위에서. 얘가 5잖아. 그럼 2 곱하기 5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상수배는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K에 걸려있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K가 아닌 수는 점상수인 거야. 무엇이 상수냐면 K가 아닌 얘는 다음 식은 K에 걸려있잖아. 얘는 K의 숫자를 넣기 때문에 상수는 K가 아닌 수는 전부 다 상수인 거야. 이해돼요? 네. 지금 C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거지. 맞아? 실제 얘가 C가 아니라 뭐 K니까 여기가 뭐 A가 아니라 뭐 C여도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K만 다 나와요. K만 못 나옵니다. 곱하기 C면 곱하기 C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두 번째, 덧셈 빼셈. 덧셈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야. 그러면 뭐 된다고? 시그마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그마는 분배가 돼. 덧셈에 대해서. 다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EAK 플러스 BK래 이렇게. 내가 아는 건 기본 시그마 AK랑 기본 시그마 BK인데 EAK 더하기 BK가 뭐니? 그럼 시그마 뭐 줬다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고. 그럼 분배하면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맞아요? 분배수가 이렇게. 네. 그러면 각각 다 알잖아. 얘도 뭔지 알고, 얘도 뭔지 알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5고, 이게 5고, 이게 얼마야? 20이니까 2 곱하기 5 플러스 20이겠죠? 네. 즉 뭐가 하나다? 덧셈에 대해서 뭐다? 이거는 뺄셈도 가능합니다. 뺄셈이어도 분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리미트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2BK 이 단계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빼기에 대해서 분배하면서 상수는 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맞아? 네. 그럼 시그마 AK가 5고 시그마 BK가 20이니까 3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20 해주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성질은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까? 분배 가능하다고. 이해돼요? 네. 곱셈과 나눴으면 돼?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4번인데 4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즉 아까 내가 상수 앞으로 나온다며 K가 아니면 다 상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C면 1로 C K의 1부터 N까지 일반하게 집어넣어서 다 더하고 싶은데 K가 아니면 K 1로 C 2로 C 다 C야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까지 C거든? 네. 그럼 1부터 N까지니까 C를 몇 번 더하라는 거야? N번 더하라는 거야. 그럼 결과가 뭐겠어? CN이겠지 이렇게. 이해돼? 네. 그래서 마찬가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야. 그럼 계산하지. 그럼 다음 일반항에 K 1부터 10까지 넣어야 되는데 1 넣어도 2. 다 2란 말이야 이렇게 2. 다 2잖아 이렇게. 맞아? 네. 1부터 10까지니까 2를 10번 더하라는 거지. 그럼 그냥 곱하기야. 2 곱하기 10이겠지? 그래서 상수가 등장한다면 뭐 하면 돼? 몇 개 있니? 10개. 그럼 2를 10번 더하면 된다 이거지. 마찬가지 얘 이어서 풀면 이제 이런 거 풀고 싶은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빼기 BK 플러스 5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나중에 암산하겠지만 시그마는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고 될 거 아니야? 내가 귀찮아서 안 쓰고 있는데 들어가겠죠 이렇게? 네. 덧셈과 상수배, 덧셈 뺄셈
상수에 분배하면 얘가 5잖아. 네. 이거 곱하기 5. 20이니까 빼기 20. 얘는 마찬가지 5를 10번 더하는 거니까 5 곱하기 10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 성질까지 한 겁니다. 조심해야 할 거는 K는 1부터 10까지잖아? 네. X지? K에 1을 넣어야 되는데 X에 1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는 K 1 넣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K 1 넣으면 1 넣어도 계속 X만 넣는 거야. 1 넣으면 X 다 X인 겁니다. X를 몇 번 더하는 거야? 10번 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가 1부터 시작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뭐부터 시작인 거야? 4부터 10까지 AK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얘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공식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항상 시그마는 K가 1부터 시작해야 고식이 가능하거든. 그럼 1부터 바꿔주면 몇 개를 다시 더한 거야? 1, 2, 3을 더한 거잖아. 그럼 1, 2, 3을 뭐 해주면 돼? 1부터 3까지를 빼주면 돼. 이렇게 이해돼요? 네. 다음처럼 시그마는 1부터 시작 안 해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표현을 했지만 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1부터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바꿔준다면 1, 2, 3이 추가된 거니까 빼주면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A1, A2 쭉쭉쭉 AN이라며. 근데 K 자리에 다른 게 와도 변수 맞으면 같은 말이란 말이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i에 1부터 1씩 커져가면서 n까지 넣채매. K 자리에 뭐가 오더라도 지금 변수 자리가 잘 맞으면 같은 말인 거야. 시그마 s 1부터 n까지 as야. s에 1부터 차근차근 넣어서 n까지 더하지. 이거 지금 뭐라고? 다 같은 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뭔 소리인지 모르면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면 됩니다. 시그마의 뜻인데 시그마는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항상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규칙하는 겁니다. 항상 수열의 기본인데 특히 시그마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생기기 이상하단 말이야. 뭐 한다? 대입해서 나열한다. 항상 뭔 소리인지 모르면 나열이야. 1번 보자. 뭐 A3과 A100을 하는데 찾으래. 모르겠어. 너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니까 K 자리에 2부터 넣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지? A100까지 더하자 이렇게. 얘는 뭐야? K에 1부터 넣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지? 9까지 더하자 이렇게. 그러면 2부터 100까지 합해서 1부터 100까지를 빼지. 그럼 얘는 1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A1 남을 거고 100은 남겠지. 9까지만 빼래매. 그러면 A1 뭔지 알죠? 100 뭔지 알지? 이런 식인 거라고. 이해돼? 네. 2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나열해봐. 나열하면 어떻게 돼? 뭐가 300이라는 소리야? K 1이면 지금 일반이 AK가 아니라 KAK거든? 네. K가 앞으로 못 나와요. K라는 식이라서. 1이면 1A1이야. 2이면 2A2야. 3이면 3A3이야. 4이면 4A4죠? 네. 어디까지 넣어야 돼? 50A 50까지 넣은 게 이 결과가 얼마다? 이 결과가 지금 300이래. 마찬가지 이게 뭐니? 몰라! 1은 뭐야? 1이면 1 곱하기 A2거든? 그럼 일부러 A2 밑에 씁시다. 1 곱하기 A2. 2이면 2 곱하기 A3인데 마찬가지 밑에 써요. 3이면 3 곱하기 A4지? 네. 쭉쭉쭉 어디까지? 49 넣으면 49A50까지야? 그게 얼마야? 230. 그럼 뭐 하고 싶어? 빼고 싶다. 빼면 A1 남지. 2개 있는데 1개 뺐으니까 1개 남지. 1개 남지. 다 1개 남을 거야 이렇게. 네.
A 50만 남지? 그게 얼마다? 70. 그게 내가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게 시그마 K1부터 50까지 AK. 내가 안에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면 대부분 뭔 소리인지 모를 거거든. 기본기를 제외하면. 그러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되겠지? 1, 2 전개하는 거야. 아까 한 건데 1번 네가 하시고요. 2번 볼게. 이 내부는 전개 가능하다. 시그마가 분배가 안 될 뿐 제곱이 내부에선 가능해. 그러면 내부 내가 아는 건 제곱인데 곱셈이라니까 내부 전개해버리면 AK, BK 제곱이니까 AK 제곱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2AK, BK일까 이렇게. 네. 그럼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 가능하다고. 더하기에 대해서는 곱하기 분배 안 되지만. 그러면 분배 때리면 시그마 AK 제곱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2배 시그마 AK, BK가 얼마인 거야? 50. 얘가 50인 거야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얼마래? 30이래. 맞아요? 네. 근데 얘가 뭐니? 20. 아 10. 10이겠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수배 더하기 빼기만 분배가 가능하다.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가 안 된다고. 시그마는. 이해됩니까? 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합이란 말이야. 네.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쭈쭈쭉 더해서 n까지 합이야.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겠지? k라는 자연수 수열을 1부터 n까지 더한 거 아니야? 네. 이건 공식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자연수 합이잖아. 네. 등차 수열이겠지? 네. 등차 합수 공식은 뭐야? 2분의 항의개수 곱하기 초항도의 끝항이거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외운 겁니다. 자연수 합은 등차기 때문에 2부터 1부터 n까지 다 넣은 거니까 2분의 항의개수 곱하기 초항도의 끝항하면 되겠지? 실제로 2번만 외우면 되는데 2번은 제곱의 합이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 제곱까지 합이란 말이야. 네. 시그마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거든? 제곱의 합이니까 k제곱이라는 수열에 1부터 n까지 넣은 거잖아. 네. 얘만 외우면 되는데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겠지? 이해됩니까? 네. 6분의 n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만 확실히 외워주세요.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눈 감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곱 공식도 안 해도 되는데 1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쭉 가서 n 세곱 공식까지인데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얘는 1번 공식의 전체 가로 열고 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번만 외우면 돼. 1번과 3번은 그냥 3번은 1번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외울 거 아니야. 네. 뭐 쉽단 말이야. 2번이 문제겠지? 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얘를 외우고 있다면 이제 이런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즉 시그마 내부에 다항식이 들어간다면 공식으로서 항상 계산하고 싶어요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가능하단 말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k세제곱 더하기 10은 뭡니까? 이따가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시그마는 뭐 할 수 있다? 더하기에 대해서 다음처럼 분배가 가능하겠지. 맞아? 네.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k는 1부터 10까지 k세제곱 k는 1부터 10까지 10 외웠나? k는 뭐라고?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자리에 10 들었잖아. 그럼 11이겠지? 네.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n자리에 10이잖아.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k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 제곱인데 10이니까 제곱이겠죠? 네. k는 1부터 10까지 10을 몇 번 더하자? 10번. 10번 더하자. 10 곱하기 10이겠지? 네. 다음처럼 식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응용해보자면 잘 봐. k 변수가 맞아야 되고 n까지라면 항상 결과가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 거 맞거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수 수열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렇지만 이거 fn 같은 함수야. n이 바뀌면 돼. 때문에 응용이 되면 그러면 n까지가 아니라 n 빼기 1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n까지 공식이지. 네. n 빼기 1까지는 n 자리에 뭐 넣으면 돼? n 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돼. 그럼 n 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n 자리에 n 빼기 1, n 빼기 1, n 빼기 1 더하기 N. 마찬가지 시그마 k1부터 k까지 n 더하기 1 마찬가지 n 더하기 1까지 더하면 n 자리에 n 더하기 1 넣으면 된다니까? 그럼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야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써볼까? 밑에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아니까 n 자리에 n 빼기를 넣어보자. 똑같이 n 들어갔을 때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면 n 자리에 n 빼기 들어가면 다 n 빼기 1 n 빼기 1 n 빼기 된단 말이야. 6분의 n 빼기 1 n 계산하면 2n 빼기 1입니다. 또 연습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제곱이면 마찬가지 똑같이 뭐 하면 돼? 6분의 n 자리에 뭘 넣으면 돼? n 더하기 1을 넣으면 되겠지. 그쵸? 이건 쌤쌤이니까 하지 않을게. 네. 지금 이 공식에 대해선 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공식은 다음처럼 증명이 있지만 이 공식과 있지만 당식을 통한 증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그마 내부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공식을 통해서 항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 거거든. 시그마 k부터 8까지 k 더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k 더하기 2의 제곱은 못 구하지만 내부를 전개 때리면 k제곱 4k 4겠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니까 시그마 전부 다 분배하고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다 뿌렸기 때문에 시그마 k부터 8까지 k제곱은 공식 외웠어? 6분의 n 플러스 1 2n 더하기 1인데 n 자리에 8 들어왔어. 6분의 뭐요? 외웠나? 8 9 17 4 곱하기 얘는 k야. 2분의 n 플러스 1 n 자리에 8 들어갔지. 얘는 1부터 8까지 4니까 4를 8번 더했지. 네. 똑같다. 얘도 마찬가지 계산 네가 하시고요. 분배 때려버리면 이만큼이 4k제곱 빼기 1인데 k 분배하면 4k 세제곱 빼기 k니까 똑같이 시그마 분배 때려서 연산하면 되겠지. 덧셈 뺄셈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분배가 된다면 거꾸로 배분 묶어내기도 가능한데 이거를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그마 k1부터 5까지 시그마 k1부터 5까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k1부터 5까지로 거꾸로 묶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빠지죠? k제곱 더하기 4가. 그래서 내부를 최대한 이쁘게 한 다음에 시그마 때리는 게 좀 더 유익하다라는 거지. 전개 때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인데 빼기 k제곱 빼기 4니까 지워지고 남는 게 4k잖아. 그럼 시그마 k1부터 5까지 4k만 계산되지 않을까? 그럼 4 앞으로 뽑고 시그마 계산하면 되겠지? 네. 얘도 마찬가지. 일단 상수배 6은 기분이 나쁘니까 6을 앞으로 일단 뽑았어. 뽑고 나서 기분 좋게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밑이 1이 아니라 5부터 시작이거든. 그럼 공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식을 쓰려면
K는 1부터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네. 바꿔줬어.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뭘 빼줘야 될까? 5부터 10까지인데 1부터 10까지 바꿨어. 그럼 1부터 4까지는 더해준 거잖아. 그럼 다시 뭐 해주면 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니까 K 더하기 2K 더하기 빼기 K 더하기 2K 더하기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연산은 거꾸로 시그마가 똑같다면 묶어낼 수도 있고 1부터 시작 안 한다면 1부터 바꾼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빼서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 시그마를 통해서 수열합을 구하세요는 항상 첫 번째 스텝은 일반항 구하기, 두 번째 스텝이면 시그마 때리기. 항상 시그마를 통해서 합을 구하세요는 투 스텝이야. 첫 번째 뭐하자? 일반항을 구하자. 두 번째 뭐하자? 시그마 때리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냐 이거야. 이게 A1, A2, A3 쭉 하면 이 친구는 일반항이 뭘까 이거야? 1이면 1의 제곱, 2면 3의 제곱, 3은 5의 제곱. 이거 홀수의 제곱이네. 그럼 홀수의 일반항은 2n 빼기 1이야. 그 친구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2k 빼기 1의 제곱이구나. 그러면 19는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돼? A10이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일반항 찾았어. 그럼 시그마로 표현해보자면 일반항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개까지죠. 일반항이 n이니까 K를 바꿔주면 가로 열고 2K 빼기 1의 제곱이야. 그럼 이 상태로는 시그마를 못 쓰니까 내부를 뭐 해서 전기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시그마 분배 때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가 다 해. 네가 하면 되지? 계산 너의 목. 덧셈 뺄셈 너의 목.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A1, A2, A3인데 일방이 뭐다 이거야. 그죠? 근데 지금 항, 이, 두 개씩 곱해져 있다면 일반항도 다음처럼 두 개의 식의 곱이다. 1, 2, 3 앞은 그냥 n이네. 맞아요? 네. 뒤는 뭐냐? 3, 5, 7 두 번째 항 통합하는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2n 더하기 1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3, 5, 7 이 친구의 일반항을 찾아 쓰면 돼. 그럼 3, 5, 7의 일반항은 몇씩 커져? 2씩 커지는 초항이 3인 등차수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일반항을 적어도 되는 거지. 다음처럼 AN이 어떠한 두 개의 곱이라면 따로따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 몇 번째 항이야? 얘는 20번째 항이야? 그러면 시그마 뭐부터? K는 1부터 20까지 이거 바꿔줘야 돼. n에 대한 식이니까 K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 찾은 다음에 시그마 때렸지? 마찬가지 내부 분배해서 시그마 분배 때려서 각각 계산하는 건 거짓말하지만 너의 목이라고. 이해돼? 지금 잘 보면 합 수열이거든. A1, A2, A3 잘 봐. 1이면 첫 번째 항은 1까지 합, A2는 2까지 합, 3까지 합이야. 그러면 얘는 일반 항이 다음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합의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 얘네들의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n번째에 누가 오는지 궁금한 게 아니야. 얘가 n번째거든. 다음 1, 두 번째 항 1 더하기 2, 세 번째 항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다음처럼 움직이는 수열에 n개 합을 더하고 싶은 거야. n개 합을 더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요. 항상 합의 근본은 뭐 먼저? 일반항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an이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자연삭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더하기 1인 거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인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인데 AN이니까 K를 바꿔서 2분의 K 더하기 1로 적어줘야 다음 수열에 n 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한다? 일반항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항 찾은 다음에 시그마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항의 모양이 합의 형태잖아? 그럼 반드시 계산해야 되거든? 왜냐면 무한계의 합의 형태에서 시그마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하기 형태에서 시그마를 때리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일반항을 시그마 때려야 돼. 그럼 얘는 쉽죠? 뭐하는데 2분의 1 앞으로 묶고 K제곱 더하기 K니까 시그마 분배 때려서 각각 시그마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되게 더럽죠? 2분의 1 그대로 있고 얘는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뒤에 있는 친구는 2분의 N 플러스 1 되게 더럽잖아. 근데 이게 답입니다.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답은 계산돼 있지만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시그마 안에 시그마 있지만 잘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K까지니까 K에 대한 시그마가 맞아. 근데 자연수 합이거든. 이거 집어넣으면 1이면 1 이거 K 1이면 1 2면 2 3 다음처럼 간단 말이야. 네. 근데 맨 마지막 항이 뭐야? J. J니까 얘는 1부터 J까지 합이거든. 네. 실제로는. 근데 이런 걸 모르더라도 여기가 N인 거 할 수 있잖아. N이면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거든. 네. 근데 N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J가 들어왔구나. 그럼 N자리에 J를 넣어야지. 그럼 안쪽 계산했으니까 바깥쪽 시그마 덧붙이면 K자리에 J가 들어간 거거든. 아까랑 똑같아. KK니까 공식 수도 있고 2분의 1 뽑고 그럼 전개하면 J제곱 JN까지지. 그럼 2분의 1 그대로 있고 뭐 할 거야? 분배 때리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J제곱 K는 1부터 N까지 J 맞아? 네. 그러면 마찬가지 미안합니다. J인데 K를 썼네. J죠 J. 미안해요. 속을 뻔. 시스한테 속을 뻔했어. 큰일 날 뻔. 당진. 그러면 마찬가지 J부터 J제곱까지 N이니까 이거 공식이야. 이거 1이면 1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 공식이란 말이야. 그럼 KK여도 똑같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JJ N까지니까 자연수 합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다시 시그마 K1부터 J까지 K 더하기 2야. 그러면 분배해야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J까지 K 시그마 K1부터 L까지 L까지네. L까지 2야. 맞아? 네. 내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K부터 K까지 L이니까 자연수 합인데 N자리 L 들어왔잖아. 그럼 얘는 2분의 L 플러스 1인 거야. 얘는 마찬가지 K 양으로 2 왔네? 그럼 2를 L번 더하는 거야. 그럼 2L이겠지? 맞아요? 네. 이따가 뭐 하면 돼 이제?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붙은 거라. 그럼 내부 이쁘게 한 다음에 뿌리자. 그러면 2분의 L제곱 2분의 L 2L이니까 2분의 5L L은 1부터 10까지. 그럼 뭐해? 시그마 분배 2분의 L 튀어나올 거고 L은 1부터 10까지 L제곱 플러스 분배하면 2분의 5 튀어나오고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 마찬가지 2분의 L 냅두고 얘는 제곱 공식인데
J는 L은 1부터 L제곱 10까지니까 제곱 공식인데 N자 10 들어갔으니까 10 더하기 1 20 더하기 1 2분의 5 얘는 자연수학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겠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소구형이 높습니다. 우리가 SN 주고서 AN 찾으러 가면 어떻게 하는 거겠지? SN 빼기 SN-AN. 이때 일반적으로 N은 두 번장 성립하고 A1은 S1 같다. 이걸로 푼다겠지? 네. 근데 시그마도 결국은 SN과 같은 말입니다. 얘도 이거 그냥 SN이랑 똑같은 거야. 즉 AK라는 수열을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SN이잖아. 네. 즉 우리가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SN도 있고 시그마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SN이 n제곱 빼기 2n 준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항상 수열은 일반항을 찾고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일반항을 찾아야 돼. 어떻게? SN 알잖아. SN이 n제곱 빼기 2n이라며. 네. 그러면 SN 빼기 1은 n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되니까 답은 되겠지. 네. 빼버리면 an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소금한데 SN도 시그마도 SN 중과 마찬가지야. 똑같은 풀이를 갖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 몰라! 이거 풀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SN만 놓고 풀었으니까. 근데 시그마도 같은 풀이를 간다 이 말입니다. 빼주면 n제곱 빼기 2n 빼기 뒤에 거 전개했으면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빼기 2n 더하기 2니까 빼주면 뭐가 남을까요? 2n 마이너스 3. 네. 2n 그럼 일반적으로 n은 두 번째 합하지만 체크해보면 S1이 마일이거든. 네. 근데 A1이 얼마야? 같네?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친구였습니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SN이 아니라 시그마는 거의 대부분 성립하게 합니다. 그럼 내가 AN이 2n 빼기 3인데 1번 뭘 구하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야. 그러면 야 내가 AK를 아는데 AK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뭐 하면 돼? N자리에 EK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즉 일방의 만능인 게 A 알면 AK N자리에 EK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찾았잖아.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시그마 분배 때려서 계산하면 되겠지? 네가 하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야. 아 일반 알잖아. 그럼 KAK 찾을 수 있어 없어? K 자리 N 자리에 K 넣은 다음에 KB 하면 되지 이렇게. 네. 그러면 찾았으니까 내가 KAK 아니까 뭐 하면 돼? 똑같이 넣으면 시그마 내부가 다항식이라면 항상 시그마 분배 때려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계산하면 되겠죠? 시그마 내부에 지금 다항식이 있는 거 했거든? 네. 그럼 다항식이 나오면 다항식은 공식 쓰는 거야. 즉 시그마 내부에 자꾸 이상한 게 오거든? 그럼 이상한 게 올 때마다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되는데 다항식이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지수면 무조건 등비거든? 그럼 등비는 등비합 공식 쓰면 돼요. 분수식 좀 어려운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부분분수 무리식은 유리화 로그는 곱하기 즉 이 모양이 이렇게 다 모양을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한 거야? 1번만 한 거야. 근데 얘만 어렵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부분분수만 좀 어려워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